전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이 결국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도 가봤고 홍콩도 가봤는데 결국 서울이 달랐다고요.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도시를 14주째 떠돌던 두 사람이 서울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안나와 셰인, 영국에서 온 여행 커플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곳곳을 누비던 두 사람이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보낸 단 3일이 이 두 사람의 여행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경일 연휴라 문 닫은 곳이 많았는데도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걷다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들어간 곳이 바로 서울의 한 쇼핑몰 안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책타워,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을 보고 두 사람은 도서관에 멋진 카페까지 있다니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o a shopping centre, number one, because everything's closed on the street. Number two, it's a really cool library with cafe in here. So we're hoping fingers crossed. 실제로 별마당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드나들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규모와 인테리어를 갖춘 공간이 상업시설 한가운데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런던의 대형 쇼핑몰만 해도 카페나 편집숍이 전부인데 한국은 그 안에 이런 문화적 공간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을 진짜로 흔들어 놓은 건 그 다음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15단계 두피 케어 치료였는데요. 6가지 에센셜 오일 중 직접 향을 고르고 두피 각질 제거부터 적외선 브러쉬 치료, 폭포처럼 흐르는 헤드 스파 워터까지. 단순한 미용실 경험이 아니라 의료에 가까운 정밀한 케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두피 전문 케어 시설을 찾으려면 병원급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체계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평생 이렇게 머리카락이 좋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연신 감탄을 반복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자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한국에서는 두피 관리가 단순한 뷰티 트렌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케어 시스템이 일상 곳곳에 녹아있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부러움이 되는 겁니다. 배를 채울 시간이 됐습니다. 틱톡에서 입소문난 만두 가게를 찾아 지하철에 올랐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한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어제 교통카드를 받았는데 설정이 너무 쉬웠다고요. 영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 세팅하는 것도 창구에 가거나 긴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냥 받아서 바로 쓰면 됩니다. In fact, actually, I think it's only on Android phones that you can have it. It's just so bizarre, really, because I thought Apple was Taking over the world. taking over the whole world. But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흘러나오는 작은 멜로디 소리가 너무 귀엽다며 눈을 반짝였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소리 하나가 외국인들에게는 설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만두 가게.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렸다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냄새만으로도 압도됐다며 흥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어 올리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육즙이 팡 터지는 만두 한 입에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먹은 식사 중 최고였어라고 했습니다. Wow. What they got? Juicy buns. they kind of taste like meatballs and bread, which is good. Slurping going on in here.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두 사람 14주 동안 하노이, 홍콩 등 아시아 음식의 본고장들을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울 만두 한 입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도대체 한국 음식은 얼마나 강렬하길래 그 많은 나라의 음식 기억을 한 번에 지워버리는 걸까요? 다음날 두 사람은 서울의 속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창덕궁과 북촌 한옥마을이었는데요. 마침 국경일 연휴라 무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 기와 지붕이 이어지는 골목,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안나는 지나가다 한옥에 사는 주민 할머니에게 혹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물론 정중히 거절당했지만 그 솔직한 호기심이 오히려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과 어우러져 더 인상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진을 찍게 된다며 그림 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안 어딘가에 올랐으면 서울타워가 보인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에 이런 전통 마을이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런던에도 전통 가옥이 보존된 곳이 있긴 하지만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활 공간으로 남아있는 건 한국밖에 없거든요. 한옥마을 골목 한켠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통 한옥 안들 구조 그대로를 활용한 카페였는데요. 두 사람은 어디를 봐도 카페이고 그 카페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다며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Even have these little like rooms, I guess, which if it's too hot, you can sit in and cool out and sit out the sun. They're so sweet. It's so nice in here. 프랑스 파리도 카페 문화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카페들은 각자 고유한 콘셉트와 공간감을 갖고 있거든요. 한옥 안들에서 아이스 라떼 한 잔을 마시는 경험, 그건 사실 서울이 아니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온 장면이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홍대 근처 한국식 바비큐. 셰인이라는 남자 사실 10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주의자였던 그가 6개월 전에야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숯불 앞에 앉아 고기를 굽는 셰인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두꺼운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코끝을 자극하는 바비큐 향.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이게 최고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맙니다. 10년 만에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한 사람이 서울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치, 각종 밑반찬, 상추에 고기 한 점 올려 쌈을 싸먹는 그 조합.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저녁 메뉴가 이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식문화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호주의 바비큐는 그릴에 고기만 굽는 게 전부인데 한국 바비큐는 기본 밑반찬만 10가지가 넘고 직원이 직접 구워주기까지 하니까요. 모든 게 끝나고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탐험하다가 둘 다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유럽 시티 브레이크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잘 굴러간다고. How was your first Korean barbecue experience? Wow, mental. It was so good. So good, but so overwhelming yeah. for the ex-vegetarian and for the Boy Scout food. 다음 날에는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강변에 앉아 냄비에 끓여 먹는 이른바 한강라면 소풍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처음 경험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7-11에서 바나나 우유와 아이스. 커피를 사서 시작하는 그 루틴, 한국인에게는 주말 오후의 흔한 풍경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생애 처음 겪는 특별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또 하루가 있다고. 그게 스스로 다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떠나기 싫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주 동안 아시아를 돌아다닌 두 사람이 서울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이유. 두피 스파의 섬세함, 한옥골목의 아름다움, 바비큐한 상의 풍성함, 그리고 한강라면 한 냄비의 여유. 이 모든 게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는 아니었던 거죠. 그 간극이 바로 지금 서울이 가진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인에겐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